외계인들이 한글 같은 문자를 쓴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밥 라자르. 라자르는 미국 51구역에서 일하다가 외계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고도의 외계기술과 UFO의 비행원리, 그 원료가 되는 115번 원소, 인간과 외계인 사이의 거래 등 현장에서 일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여러 정보를 밝혔다. 주장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라자르가 했던 말 중에는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외계인이 쓰는 문자가 한글처럼 생겼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미국 심야 라디오 토크쇼 코스트 코스트 AM 인터뷰에서 나온다. You said on the right side of the archway was a solid panel and some sort of unknown writing scrolled down that, right? Right. Well, I related it to writing. It's just the closest thing I said it looked like was Korean. Korean writing. I mean, I'm not very familiar with writing. Do you know what Korean writing looks like? It's mostly lines and little. Well, it's like Chinese. It's a. Well, no, not really. Chinese kind of looks Chinese. All right, I'll take a look at Korean writing. But that's my closest analogy to it. I'm not saying that it represented it in any way. I understand. 이 인터뷰가 나온 시기는 1997년 9월 26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만큼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이다. 진행자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모양인지 중국어를 말하는 거냐고 재차 되묻지만 라자르가 단호하게 한국어라고 대답한 점이 상당히 독특하다. Well, it's like Chinese. It's a. Well, no, not really. Chinese kind of looks Chinese. 밥 라자르는 출생 기록도 확인되지 않고 MIT 출신이라고 했는데 졸업생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는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가 폭로한 내용들이 세월이 흘러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저 사기꾼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2000년대가 되어서야 과학계에서 발견된 115번 원소, 라자르는 1989년에 진작에 밝혔고 이것이 UFO의 원료라고 했다. 115번 원소가 반응하면 시공간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원리로 UFO가 가동된다고 한다. 또한 51구역에 있다는 사람 손의 뼈 길이를 측정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핸드스캐너. 그땐 다들 이런 기술을 지닌 신원 확인 기계는 없다며 부정했지만 몇 년 후 넬리스 공군 기지에서 사용하던 손스캐너가 우연히 보도되었고 기지는 스캐너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인정했다. 또한 51구역도 지금은 모두가 아는 장소이지만 라자르가 밝혔던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군사 기밀 기지였고 2013년이 되어서야 CIA가 기지에 대한 비밀 문서를 공개했으며 공식적으로 51구역의 존재를 인정했다. 라자르의 신원에 대해서도 기이한 면이 있는데 그가 일했다고 한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 측에서는 그런 사람은 일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정작 지역 신문에는 라자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는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학자였고 당시 연구소가 발간한 재직자 전화번호부에도 라자르의 이름이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등재돼 있었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그의 행적을 의도적으로 지운 모양새이다. 라자르는 51구역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본 것을 절대 폭로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었는데 외계인을 마주칠 때마다 자꾸 비명을 질러대고 친구를 초대해 근처에서 같이 구경하는 등의 행동 때문에 부적격자로 찍혀 해고당했다. 이후로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가 각종 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자신의 신분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거나 조작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알고 있는 것을 밝혀야 신변이 안전할 거라는 직감이 들어 직접 신상을 노출하며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것이라고 한다. 내가 유명해지면 미국 정부에서도 날 어떻게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밥 라자르의 주장이 시간이 지나며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심지어 지난 2020년 4월에는 미 국방부에서도 UFO와 외계 존재의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계인에 대해 부정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더불어 한글을 닮았다던 문자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라자르가 본 외계인의 글자는 정말로 한글일까?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일까? 한글에 대한 언급은 짧게 지나가서 더 파볼 만한 건덕지는 없다. 그러나 정말 뜬금없이 한글처럼 생겼다는 말이 나오는 게 기묘할 따름이다. 한글과 외계인,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생뚱맞은 이 두 키워드의 공통 분모에 속하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세종대왕, 세종실록 7권과 73권에 UFO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일화가 나와 있다. 1420년 1월 4일 괴이한 기상을 예측하지 못한 일관 위사옥을 옥에 가두다 괴이한 기상이 일어났는데 은병 같은 것이 동북 쪽에서 일어나 서남 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 일관이 이것을 몰랐으므로 사력인 위사옥을 옥에 가두어 그 죄를 다스렸다. 해석하자면 은병처럼 생긴 미확인 물체가 나타났다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졌는데 도통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는 괴상한 일이라 관료에게 대충 죄를 떠넘기고 끝냈다는 일화이다. 그런데 몇 년 후 세종 시절에 또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되는 일이 발생한다. 1436년 윤 6월 13일 근정전 옥상에 이상한 기운이 돌다. 지편전 수찬 김순이 홀로 본전에 있다가 해가 돋을 무렵에 근정전을 바라보니 그 옥상에 연기도 아니고 구름도 아닌 기운이 있었는데 그 형상이 마치 둥근 기둥과 같은 것이 두 개가 짙은 청색과 엷은 흑색으로서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다가 곧 흩어져 소멸되었다 하여 승정원에서 그 형상을 상세히 물어 이를 깨달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제1망정상선은 아니다. 내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며 몸을 닦으리라. 요약하자면 근정전 옥상에 둥근 기둥 형태의 이상한 뭔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고 승정원에서 이 사실을 전달했더니 세종은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몸을 사린다고 했다는 것이다. 혹시 이때 세종대왕은 외계인과 접촉을 한 것이 아닐까? 외계인과 세종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져 세종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도록 도움을 준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세종대왕 그 자체가 외계인일 수도 있는 법이다. 어찌됐든 한글이라는 문자가 외계 문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밥 라자르가 보았던 한글처럼 생긴 외계인 문자 에피소드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외에도 한글 외계 기원 가설을 떠올리게 하는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한국어가 어느 언어 계통 어족에도 속하지 않는 고리버라는 점이다. 고리버란 비교 언어학적으로 친연관계로 밝혀진 언어가 없이 고립적으로 분포하는 언어를 의미하는데 즉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는 오로지 한국어뿐이라는 말이다. 예전에는 한국어가 우랄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지를 받았지만 이 이론은 90년대 초에 학계에서 폐기되었다. 한국어의 조상 언어를 찾기 위한 200년에 가까운 연구를 거친 결과 친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연구자들은 한국어를 그 어떤 언어와도 공통 조상이 없는 계통적 고리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교육부는 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해 거듭 내용을 수정 및 개편해왔고 한국어 우랄알타이어족 내용은 교과서에서 삭제된 지 오래라고 한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문자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유래되었고 인위적으로 창조된 문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하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외계어가 따로 없지 않은가. 다른 문자와 달리 어디서 유래된 건지 그 기원이 모호한 한글, 혹시 정말 외계인으로부터 전해진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한국과 한국인은 외계인과 무슨 관계인 걸까?